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2023년을 되돌아보는 경남의 10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남뉴스 함께 보시죠. 첫 대형 산불인 합천 산불. 입산자의 담배 공초로 시작된 산불은 축구장 23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고 약 30시간의 사투와 장맛비와 태풍까지 휩쓸고 간 경남 곳곳에서 올여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민주성지 모독 발언과 야당 대표에 대한 막말 등으로 김 의원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남도청 앞에서 파크골프 연습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논란도 곳곳에 이어졌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대학과 창원의대 신설로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올해 초 합천 용주면에서 첫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약 20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다시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인근 6개 마을에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산세를 따라 피어오릅니다. 지난 3월 8일 합천 용주면 월평리 일원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입니다.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산불이 나고 30분 만에 산불 대응 2단계가 오후에는 산불 대응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하루에 막 솔나무 끝에까지 불이 올라가는 거 찾아본 게네 막. 아이고 저 어떻게 되고 싶어 마음을 끌어가지는 못하고 막. 잠도 없기 먼저 밤새도록 12시 넘도록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잤다가. 산불이 발생할 당시 합천 지역에는 10여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나무가 바싹 말라 있어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인근 6개 마을에서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몸은 피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대관에 있다가 또 혹시나 불이나 또 나올까 싶어갖고 또 집에 올라왔다가 요 앞에 창고 앞에 이제 대기한 사람 하냐 그 가서 또 좀 섰다가 또 집에 돌았다가 그래 또 새벽에 이제 4시 돼서 또 나갔다가 6시 돼서 나가고 잠 못 잤어요. 20여 시간 만에 꺼진 산불은 163헥타르, 축구장 23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산림당국이 완진을 선언한 지 약 하루 만에 다시 재점화된 불은 약 1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합천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30시간의 사투와 3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야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린 50대 남성.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돼 처벌받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겐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3월이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올해 여름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맛비와 태풍까지 휩쓸고 간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지난 여름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장마 시작부터 경남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도로 경사면이 무너져 돌과 진흙더미가 도로를 덮쳤고 수십 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거센 장맛비의 기세는 7월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재해 위험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집에 걱정되지. 산 밑에 다 있으니까 나무들도 요 뒤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이런 쭉 늘어져가지고 방금 넘어올 것 같지만 그러고 여를 산 밑에가 돼갖고 많이 위험합니다. 내 집 편안한 내 집을 놓고 경로당에 와서 물론 이런 경로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집 놔놓고 맨날 나와서 이런다는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8월은 태풍 카눈이 경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대피한 주민만 3천여 명. 경남은 태풍 반경의 오른쪽에 들면서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 혼자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짐 무너질까 봐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지금 119가 그래도 도와주셔서. 태풍과 기록적인 폭우는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올해 가격이 유독 내려가 마늘 농가 피해가 컸는데 계속된 비에 수분을 많이 머금은 마늘은 물음병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줄줄이 다 깨지쁘제 시커먼 이래가고 뭐 올해는 경비도 일군 싸기 딴에 뭐 배 이래다가 보거든. 배다가 상품성 업체 가격 제대로 못 받지. 이래 보기는 뭐 저는 사실요 일하기도 싫어요 사실. 남해안에서는 태풍이 지나가고 고수온으로 우럭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지나고 고기가 많이 죽어갖고 뭐 죽는 것 죽는인데 이 산고기가 죽어갖고 뭐 사전 방류만 됐어도 이 피해가 좀 더 났을 텐데 일이 많이 나니까 뭐 가슴도 아프고. 올해 유독 많은 비가 내린 경남.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인 날도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창원시의회 김민아 의원. 논란의 여파로 올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제명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민주성지 모독 발언과 야당 대표에 대한 막말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올해 초부터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1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아마 심정적으로 좀 밑바닥에 좀 깔려 있은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 의원은 비교적 조용한 의정 활동을 이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산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관련한 시정 질문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3.15 이거 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은 민주성지에 대한 모독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의장실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고 김 의원의 사과와 사퇴, 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의장님이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를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의원직 상실에 영향이 없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틀 뒤 김 의원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야당 대표를 비하하는 글을 남겨 거짓 방송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김민아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년에도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도 파크골프 열풍이 거셌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많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지난 봄 파크골프 인기가 불러온 공유지에서의 스윙 연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게다가 불법 파크골프장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대안을 함께 고민해봐야겠죠.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준비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장소도 이리저리 바꿔가며 두 사람은 연습에 열중합니다. 파크 골프 회원제로 다니는데 거기에 짠디 보호 차원에서 휴장했거든. 그래. 휴장 안 하면 거기 갈 건데 휴장해가 못 갔어. 알고 봤더니 파크 골프장이 아니라 경남도청 앞 공터입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유지입니다. 업무용지로 비워진 곳인데 공유재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은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곳입니다. 공유지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닙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를 할 곳이 없다며 공유지에서 즐겼다면 이제는 아예 불법으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평일 오후 찾아간 파크 골프장. 허가받지 않고 조성된 불법 시설물입니다. 지나가다 차에 실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다 실리가 있으니까. 차에 실리 있으니까 지나가다. 알고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사람이 없다니까. 창녕군 파크골프협회는 인근 남지 파크골프장이 지난 1월 승인 절차상의 문제로 폐쇄되며 남지 IC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녕군은 파크골프장이 설치돼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취재 이후 창녕군은 뒤늦게 파크골프협회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제대로 파악지를 못했는데 남지 파크골프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공유지 치고로 몇 사람이 파크골프를 즐긴 모양입니다. 나가서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파크골프 열풍이 불법으로까지 번진 상황. 불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지만 큰 인기 속에 따라갈 수 없는 파크골프의 열악한 인프라도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 대학과 창원 의대 신설 이슈로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경남 지역 대학들의 노력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가 매칭 펀드로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가 하면 학교 브랜드 상승이 기대되는 대학. 바로 글로컬 대학입니다. 올해 탄생한 글로컬 대학은 모두 10곳으로 경남에선 7개 대학이 신청해 경상국립대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 대학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재 쏠림, 대학 재정 어려움이란 현실 앞에 대학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 추가 지정되는 글로컬 대학은 모두 10곳. 이에 정부 방침을 분석하는 등 4월 예비 지정 통과를 위한 대학들의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올해 1, 4년도에 선정이 되었으면 추진하려고 했던 과제들은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미리 좀 실행을 옮길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올해보다는 좀 더 진전된 상태에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들의 또 다른 관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이었습니다. 경남의대 정원은 전국에서도 최하위. 인구수가 2배나 적은 강원이나 전북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창원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도시. 때문에 의대 신설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에 나선 것은 창원 국립대학교입니다. 창원대는 경남 외 다른 지역 국립대학과 협력하는 등 지난 32년간 의대 유치에 나섰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대 신설의 절실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역의 의료 완계를 위해서는 창원, 경상남도의 수보도시인 창원에 반드시 창원의대가 신설돼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굵직한 교육 현안에 울고 웃었던 경남의 대학들. 내년에도 글로컬 대학을 향한 지방대학의 사활을 건 도전과 의대 신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면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랑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거 들은 적 있니? 네? 안면도 지금 섬이잖아. 아니 지금은 그냥 섬인데 예전에. 아, 옛날에 동네 어른분들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8년. 당시 충청도 감사 김육이 정승에게 권유해 지금의 안면연육교 자리를 팠다는 기록이 태안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 안면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설이 중론입니다. 옛날 서적에 보면은 안면도가 안면곶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곶이라고 할 때는 육지랑 이어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그 사이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사이에 안면도가 굴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안면곶을 안면도로 만들었을까? 이는 굴포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굴포운하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조국을 서해를 통해 수도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안 앞바다의 물살이 거세 배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많게는 50척 이상의 배가 가라앉고 심지어 한 번에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난파된 배와 보물이 종종 발견돼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주들은 굴포운하를 만들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쪽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안흥량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태안하고 서산 사이의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위로는 가로림만이고 밑에는 천수만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파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려 인종과 공양왕, 조선 태종과 세조 등 약 53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굴포운하 공사. 하지만 굴포운하는 공사 구간 약 7km 가운데 3km를 남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 지질도를 살펴보면 공사를 성공한 구간은 파기 쉬운 개흙이지만 실패한 구간은 단단한 흙은모와 화강암이 섞인 돌로 되어 있어 당시 기술력으로는 땅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숙주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못한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태안 쪽에서 신숙주가 운하 공사 실패하고 지었다는 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굴포운하 공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백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운하 공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면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안면도 안쪽 천수만 쪽으로 조은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면도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면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홍성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먼 바닷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결성, 홍성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안면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파놓으면 이제 안면도에서 직접 서해 바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만약에 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 안면도. 최근 보령해저 터널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